노루선생의 역사 저격. 오늘은 잠시 역사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송가 황조로 정했습니다. 이게 영화 제목 이름인데요. 송가 황조는 송씨의 왕조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언제쯤은 19세기 중국의 송치 이야기를 여러분께 잠깐 쉬는 시간으로 생각하시고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중국이라는 나라는 사실은 근대에 와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성립이 사실 됐어. 사실 중국은 사실 그냥 전부 이민족의 나라였지. 진짜 한족만의 중국의 나라는 근대 손문이라는 사람이 중국을 부르짖으면서 중국이 사실 된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원래 중국은 이 진나라, 진시황이 세운 진나라가 서양에 알려지면서 사실은 진화의 진화가 중국이 사실은 이 진화가 변해서 차이나가 된 거예요. 응? 차이나가 된 거예요. 근데 저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중국 이 시진핑이가 트럼프한테 귓속말로 살짝 얘기한 한국은 사실은 중국의 일부분이었다는 얘기를 이 얘기를 듣고선 나는 진짜 울분이 많이 막 생기고 이런 그랬는데 보수 유튜버 중에서 이 얘기로 울분을 토하면서 말하는 내 유튜버를 못 봤어. 그 보수라는 사람이 정말로 보수면은 애국심이 뚝뚝 뭉쳐서 이런 얘기 들으면 울분을 토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참 보수도 진짜 가짜 보수요. 보수의 기본은 민족주의자요. 에? 이런 것들은 듣고는 화가 안 나면 그건 보수주의자가 아니오. 자, 이 중국이 사실 중국이 이 진화라는 얘기입니다. 진화가 차이나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 사실 그 중국이 이 청나라가 이제 만주족이 세운 여진족 중에 만주족이 됐죠.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가 쇠퇴하고 사실 중국에 여러 군벌이 생겼습니다. 이 군벌끼리 서로가 이합집산과 다툼을 계속했던 시대가 1800 후반 19세기 초요. 이게 여러분 중국의 군벌 조직도입니다. 군벌. 자, 여러분 여기 파랑색이 동베이군입니다. 동북군. 동베이군. 요 청색이 국민당군입니다. 이게 국민당. 이게 장기석. 여러분 중국에 중국군이 있을까요? 네? 중국군. 여러분 중국군이 있나요? 중국에는 중국군이 없어요. 중국군이 없다고. 중국은 이 군대 자체가 당군이요. 당군. 예? 공산당군이요. 국민당 장개석이 이끄는 국민당군과 모태중이 이끄는 당군끼리 싸운 거예요. 그래서 국민당 장개석이가 져서 대만으로 쫓겨갔어. 그래서 모택동과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한 거예요. 에? 그래서 중국 군대는 국군이 아니고 당군이에요. 당군. 공산당군. 당군이라니까. 중국은 그렇다니까. 여러분 중국이 우리나라처럼 대한민국 국군처럼 국군이 아니요. 에? 거기는 다 당군이지. 이게 공산당의 당군이라 뭐 이렇게
시진핑이가 사회하면서, 응? 동지 여러분, 그러잖아요. 거긴 국군이 아니라니까? 당군이지. 요런 거를 여러분 좀 아시고, 그, 오늘, 얘기는, 송가왕조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송가왕조의 대단한 여걸 3명이 있죠, 이렇게. 자, 이 젊었을 때 얘기고, 조금 나이 들었을 때. 응? 요 3명이 여러분 잘 아는, 송애령, 송경령, 송미령입니다. 우리하고 가장 연관이 많이 된 데가 송미령이죠. 제일 막내. 이 세 여자분 중에서 장녀, 차녀, 삼녀인데 삼녀가 가장 우리하고 연관이 많이 돼 있지. 왜냐하면 이 삼녀는 누구하고 결혼했냐면 장개석이하고 결혼했어. 요 둘째 경령은 누구하고 결혼했냐면 손문하고 결혼했어. 요 큰 이 송애령은 당시 중국의 최고 부자 공상이와 결혼했어. 그래서 이 송씨 가문, 이 3명의 송씨 가문 이 아가씨들이 전부 미국의 콜롬비아나 웨슬리 대학 출신들이요. 그러니까 1900년 초에 이 대학들을 다 나올 정도면 진짜 중국에서는 최고의 인테리들이요. 인테리를 이 송씨 자매 아버지가 만들었지. 아버지가 만들었다. 오늘은 이 송씨 자매, 그래서 송가 홍조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께 좀 잠깐 쉬어가는 역사에 쉬어가는 얘기로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요 사람이 송가수요. 이름이 한국 이름은 송가수, 중국 이름은 뭐 다르게 부르겠지만 이게 이제 영어 이름은 찰리송이요. 찰리송. 이 송가수가 사실은 어릴 적에 15살에 미국 배를 훔쳐 타고 가다가 선장한테 걸렸는데 그 선장이 착실한 기독교인이요. 그래서 이 사람을 기독교 교회로 넣었어. 거기서 이름을 찰리송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기독교 공부를 하고선 중국으로 건너와서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 자식들을 낳는데 이렇게 3남 3녀를 낳은 거요. 이게 유일하게 남은 송가수와 그 부인 그리고 이 3남과 3녀의 이 한 장 딱 남은 사진이랍니다. 이게 이 송가수의 가족 사진이요. 이게. 그런데 이 송가수가 미국에서 공부를 한 걸 알기 때문에 자식들이 나면은 전부 다 미국 그 당시에 유학을 벌써 보낸 거예요. 1900년 초에 1900년 초면은 진짜 한창 동양인에서 이제 눈 뜰 때 아닙니까? 근데 벌써 이 송가수가 미국을 알고 미국으로 자기 아들이나 딸을 다 유학을 다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전부 미국의 명문대학교를 이 아들이나 딸이 다 졸업했어. 그렇게 해서 이 송씨 가문이 이제 일약 유명해지는 그런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일단 이 송가수와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어. 이 송씨자매 아버지 이 송가수와 친한 사람이 손문이요. 손문.
손문. 이 중국말로 순원 아니오. 이 손문이 사실은 중국을 부르짖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인해서 중국이라는 이름이 그때 나온 거예요. 중국이라는 이름이. 이 손문이 삼민주의를 하면서 중국이 사실 태동했어.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오. 이 손문하고 이 송시자매 아버지하고 친구요, 친구. 근데 여기 돈이 많고, 이 사람은 돈이 없지. 왜냐면 사상가니까. 내가 들었는데, 이 사람이 뻥을 많이 쳐가지고, 별명이 손대포를 많이 쏜다. 그래서 대포라고 합니다. 손대포라고 했다니까. 사상가들은 돈이 없잖아. 근데 가장 후원을 많이 해주는 사람이 이 친구예요. 여기 삼남매 아버지가 이 손문한테 후원금을 가장 많이 해줬어. 돈 없다면 돈 주고, 어? 또 떨어지면 또 돈 달라면 또 돈 주고, 이러면서 손문이 맨날 이 송가수한테 친구라지만 손을 벌려서 돈 다 쓴 거요. 사실은 다 쓰고 지내면서, 손문이라는 사람은 사실 사상가거든. 사상가. 혁명가가 아니고 사상가라고. 이게 사상가가 돈이 뭐가 있겠소. 그렇게 해서 이 송가수가 이 손문을 지원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 첫 번째로 큰 딸이 이 손문의 비서로 들어간 거예요. 비서로. 손문의 비서로 들어간 거예요. 비서로 들어가서 근무하다가 이 송애령이가, 큰딸이 비서로 들어가서 근무하다가 결혼을 했어. 근데 결혼이 당시에 중국에서 참 내놓으라는 부자, 지금으로 얘기하면 삼성 같은 되겠죠. 그 부자하고 결혼을 딱 했어. 이게 송애령과 공상이 사진입니다. 이게 장녀 송애령입니다. 송애령이 공상이라는 가장 그 당시에 엄청난, 이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재벌과 재벌의 결혼이요. 어떻게 보면 세계의 결혼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이 공자의 몇 대인가 한쯤 몇십 대 후손으로 알려져 있는 이 공상이 당시의 거부인데, 그 공상이하고 큰딸 송애령이가 결혼을 하게 됐어. 그게 비서자리가 빌 거 아닙니까? 비서자리를 딱 비니까 누가 이제 비서자리가 들어갔냐면은 둘째 송경령이 들어간 거예요. 둘째 송경령이가 손문 비서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손문 비서로 들어갔는데 이 송경령이는 생각이 틀려. 그러니까 이 손문하고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손문이 누구야? 아버지 친구 아니요. 아버지 친구. 근데 손문하고 결혼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송가수가 이 둘째 딸을 가둬버렸어. 집에다 가둬버렸는데, 하녀 한 명이 문을 따줘가지고 집에서 탈출했지. 탈출해가지고 결국은 손문하고 둘째가 결혼해버렸어. 이렇게. 이게 일본에서 결혼한 겁니다. 둘째입니다. 둘째. 손문과 둘째 송경. 결혼해버렸어. 아예. 다 유부녀들이지. 유부남들이지. 그런데 결혼을 그렇게 해버렸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환장한 일이지, 이게. 이 송가수가 그럴 거 아니야. 이 쌍놈 새끼. 내 둘째 딸, 오셔가지고 이랬다고. 그럴 거 아니오. 어쨌거나, 이 둘째 딸은 손문과 결혼을 했어. 마지막 셋째 딸이 그때 당시에 군벌인,
당시의 군벌인 장개석과 셋째 딸이 결혼한다는 거예요. 셋째 딸. 둘째 딸은 송경령은 순원과 송문과 결혼했고, 셋째 딸 송미령. 셋째 딸 송미령은 장개석과 결혼하게 됩니다. 장개석과. 여러분, 이게 대만에 있는 장개석 그 기념관 아닙니까? 예? 예, 장개석 기념관. 그래서 이 장개석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장개석하고 결혼을 할 때 그 많은 그 둘째 딸은 아주 굉장히 반대했지. 장개석이가 아주 반공적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송민영이가 결혼을 딱 한 거예요. 이렇게. 장개석이하고. 이게 송경령은 손문과 결혼했고, 송미령은 장개석과 결혼하고, 그리고 큰 딸은 공상이와 결혼했고. 그래서 엄청난 이 송가수는 사위 두 명이 대단한, 사위 다 세 명이 다 대단한 집안에 대단한 사람이 돼버린 거요. 돼버렸는데, 이게 큰 딸은 송애령은 돈을 보고 결혼했다. 둘째 딸은 이념을 보고 결혼했다. 사상을 보고 결혼했다. 셋째 딸은 권력을 보고 결혼했다. 권력을. 이 셋째 딸이 사실 권력에 대한 욕망이 참 컸어. 그러니까 셋째 딸은 권력을 보고 결혼했다. 이게 소문이 둥둥 났던 거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세 딸이 전부 당시에 중국의 만만찮은 사람들과 연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송씨 왕조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송애령과 송경령보다는 송미령이가 우리하고 연관이 많이 돼 있지. 왜냐면 장개석이하고 송미령이가 그때부터 같이 결혼해서 살면서부터 그때 당시 우리가 이제 장개석이한테 또 지원을 받아서, 사실은 장개석이가 우리한테 광복군을 창설하도록 임시정부한테 돈을 내준 게 윤봉길 의사 폭탄 의거 후요. 그전에는 별로 신경 안 썼다가 그 폭탄 의거를 일으킨 뒤로부터는 이 송미령이가 직접 김구 선생한테도 자금을 줬어. 김구 선생. 그리고 항상 임시정부를 송미령이가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이런 스탠스를 계속 취해줘서 우리한테는 상당히 도움을 많이 준 사람이 막내 송미령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송경령 둘째는 사실은 소문은 있지만 이 둘째는 공산주의로 사실은 갔어. 그래서 나중에 중국의 모 대통령이가 참 명예주석으로 여자를 이 송애령 죽은 후에 명예주석으로까지 추대를 했다고. 그 막내 미령은 대만에 있는 이 대만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거 아니오. 자유민주주의라고. 대만에 있는 장개석이가 대륙에서 대만으로 쫓겨왔지. 응? 패퇴해가지고 모택통한테 져가지고. 여러분 여기서 대만을 제가 그때 놀러 가니까 대만에 장개석이가 대만에서 진짜 못된 짓을 많이 했어. 못된 짓을 많이 했다.
그 대만인들을 사실 또 많이 죽였어, 장개석이가. 어쨌거나 장개석이는 평생을 대통령 해먹은 거 아니오. 그 총통이라는 거를 가지고 총통으로 평생 자리를 해먹고 죽었잖소. 요 총통을 누가 답습하려고 했냐면은 사실은 이승만과, 우리나라의 이승만과 박정희가 요걸 총통제를 답습하려고 했다가, 잘 보시오, 했다가 이승만은 4.19 의거에 의해서 쫓겨서 하와이로 튀었고, 박정희는 지 오른팔한테 총 맞아 죽었어. 이 총통을 해먹으려다가, 장개석이 따라서 총통을 해먹으려다가 이승만도 죽고 박정희도 이승만도 도망갔고 박정희는 죽었어. 이 모델이 장개석이요. 장개석 부인 누구요? 송미령이요. 3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세 여걸들이 대단하죠. 응? 어쨌거나 대단해서 요게 이제 둘째 송경령이 손모임과 결혼한 사진입니다. 네, 결혼한 사진. 송미령이가 장개석하고 송미령이가 장개석하고 이렇게 장개석과 결혼한 후에 사실 국민당 정부가 못됐던 공산당한테 사실은 밀려났어. 그 계기가 사실은 서한사변이요. 그 서한에 여기 공산당이 뭐냐면, 당신은 여기 모태똥이하고 뭐 주을래 이 등등이 세력이 약했었어. 그래서 서한 가서 이때 누구 서한 사령관을 누굴 보냈냐면 동북군 사령관이었던 장학량이를 보냈다고. 장학량이를 서한 보내서 공산당을 토벌하라고 보냈는데, 여기를 잘하고 있나 순시하려고 장개석이가 서한을 방문했을 때 장학량이가 장개석이를 잡은 거요. 잡아가지고 이 공산당과 합작해서 일본과 싸워라. 공산당과 합작해서, 이게 국공합작이요. 이게 공산당과 합쳐서 중국인 합쳐가지고 일본하고 싸워야지. 왜 우리끼리 싸우면 일본은 계속 쳐들어오는데. 이 사건이 서한사변이에요. 이 서한사변을 일으키는 바람에 사실 장학량이는 평생을 연금당했지. 평생을 연금당했지만, 이 서한사변을 했을 때 이 송미령이가 비행기 타고 직접 서한 가서 자기 남편 구출해 왔다니까. 이 송미령이는 이런 그 기질이 있어. 또 이게 송미령이가 미국 의회에서 연설하는 장면이요. 이 연설을 하고 나서 미국인들이 기립박수를 쳤어. 영어를 유창하게 다 하니까. 중국인이 우리 국민당 우리 장개석 정부를 지원해달라고 미국같이 연설하는, 이 연설 끝난 뒤 미국에서 그냥 엄청난 투자가 막 밀려온 거예요. 장비님부터 보서 국민당 정부가 비행기에서부터 모든 물자가 이 전국 중국 미국한테 이후로 지원받아서 물자가 엄청나게 풍부했던 거예요. 근데도 졌다니까. 근데 모태뚱이가 사실은 쬐그만 공산당으로 모태뚱이는 시작을 한 거예요. 모태뚱이 시작한 거 아니고, 사실은 이 공산당이라는 게 이제 여러 명이 합쳐가지고 코민테른을 형성한 건데, 사실 이 공산주의는 모태뚱이가 중국 공산주의를 따로 사실
했어. 그게 뭐냐면은 이 소련은 러시아는 노동자 계급 투쟁으로 이 공산주의가 실현된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는 노동자가 없잖아. 당신 중국은 뭐 80%가 전부 다 농민이었거든. 그러니까 모택동이가 이 노동자를 빼고 여기다가 농민을 뒀어. 농민 계급 투쟁으로 뒀다니까. 그러는 바람에 농민들한테 공산당은 절대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거를 특명을 내렸어. 그러니까 호미를 밀렸어도 자기들이 공산당원들은 쓰고선 농민들한테 돈을 돌려주고 갔다니까. 근데 장개석 군대는 싹뭐 뺏어버리잖아. 그래서 농민들이 전부 공산당을 지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전에 얘기했듯이 친일파 청산도 이 공산당은 아주 깔끔하게 청산하는 반면 이 장개석 군대는 처벌이 좀 미진해.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불만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장개석 군대 일개 하나의 전체 부대 자체가 공산당으로 훌렁 넘어가 버리고 이랬다니까. 그래도 결국 장개석이가 그렇게 물자가 많아도 패퇴하고 대만으로 쫓겨나고. 근데 장개석 군대는 그래도 혹시 뭐 하면은 꼭 대만에 있을 게 아니고 다시 대륙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결국은 그게 나중에 그게 안 됐지. 자, 이 송미령이가 타임지에 실려 있는 사진입니다. 막내 송미령이가 이렇게 대단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요게 대만에 있는 중정기념관입니다. 이 장개석 기념관인데 장개석이가 중정이라고 하지. 중정. 장개석이 자기 호를 중정이라고 했어. 중정이라고 했죠. 이게 뭐냐면 당시 기본의 선문이 이름이 뭐냐면 선문은 뭐로 써야겠냐면 중산이요. 중산. 선문이 중산하니까 자기는 중정한 거예요. 이게 중정기념관이라니까. 예. 대만에는 중정. 저희들 친구들하고도 대만 중정기념관 갔었는데 이 중정기념관이 자기는 선문을 쫓는다 그래서 중정으로 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요게 또 장개석과 송혜령과 송경령과 송미령입니다. 이렇게. 저도 친구들하고 그때 중정 기념관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송미령이가 유창한 영화 실력으로 이게 전에 얘기했던 카이로 회담입니다. 카이로 회담을 루즈벨트가 이 윈스턴 처칠과 이 중국의 장개석을 만나서 2차 대전 후에 어떻게 하는가를 상의하는 자리를 카이로에서 하자 하는 바람에 이 카이로 회담을 할 때 장개석이한테 쫓아가가지고 우리 김구 선생이나 여러 독립투사들을 또 약산 기어몽 선생 같은 양반이 찾아가서 우리 대한민국 독립을 얘기해 주시오 해가지고 간청해서 알았다. 내가 니들 나라가 어떤지 안다. 왜냐면 윤봉길이 폭탄을 터쳐가지고 저렇게 한 걸 다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면 해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윈스턴 처칠은 사실 반대했지. 왜냐면 지가 영국이 인도를 점령하고 있었는데 인도가 떨어져 나갈까봐. 그런데 루즈벨트하고 이 장개석이가 강력하게 하니까 윈스턴 처칠도 헛없이 승낙한 거예요. 이 통역을 이 송미령이가 다 했어. 같이 찍은 사진. 이 송미령이가 다 했다니까. 이 통역을. 장개석이가 얘기하는 통역을
여기 영어고 루즈벨트가 그때 강력했거든. 그러니까 입김이 세니까 영국이 할 수 없이 승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카이로 회담에서 최초로 대한민국 독립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유튜버들이 보수 유튜버라는 사람들이 이승만이가 이 루즈벨트 만들어 했다고 사기쳐서 뻥을 쳤다고 내가 성질을 막 내는 거 아니잖아. 얘기하는 거 동영상 있잖소. 저번 동영상에 내가 올렸잖소 이거. 예? 이런 거짓말을 하면 역사에서는 거짓말하면 안 된다 소리를 말씀하면서 이 얘기를 하지 않았어. 이게 카이로 회담입니다. 예. 이 카이로 회담에서도 이 송미령이가 이렇게 이 퍼스트 레이디들입니다. 루즈벨트 퍼스트 레이디였고 여기 윈스턴 처칠. 이 카이로 회담에서도 이렇게 해주고 좌중을 휘어잡고 여성분들한테 이렇게 이 송미령이가 이 통솔력이 좋고 해가지고 이 정도로 이렇게 퍼스트 레이디끼리 만나도 이렇게 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송미령이야 이 사람이 뭐 아주 이렇게 남자끼리 얘기하는데 조금 불편하면 이렇게 이 송미령이가 껴가지고 이 대화를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하는 역할을 톡톡히 했던 여자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엄청난 지원을 장개석이가 받았죠. 그런 바람에 또 그 강개석이 여기 송미령 오빠 송자문인데 송미령이 오빠인데 이 오빠가 이제 그 장개석 군대의 그 재무부 장관을 지냈는데 재무부 장관 지내다 그 루즈벨트가 나중에 승진해 나가지고 우리 미국이 지원해준 돈 다 여기 주머니로 다 갖다 송자문 주머니로 다 갖다 소리를 그래서 한 거예요. 이게 뉴욕 타임즈를 읽고 있는 송미령입니다. 저 장개석이가 이 송미령하고 결혼을 하고선 송미령이가 또 조금 사랑했던 사람 한 명이 아까 얘기한 동베이군 사령관 이 장학량이에요. 이 송미령이가 이 장학량이를 좀 좋아했어. 그 장학량이도 이 송미령이를 조금 좋아한 그 기록이 좀 있어. 왜냐면 내가 사랑했던 여인은 미국 뉴욕에 살고 있다. 그 뉴욕에 사실 이 송미령이가 살고 있었거든. 뉴욕에. 75년도에 장개석이가 결국은 죽었어. 죽고 나서 사실은 장개석이 아들 장경국이가 이제 대만을 이어받은 대통령이 되지 않소. 그런 바람에 75년도 그 후에 이 송미령이가 미국 뉴욕으로 아주 그냥 이민을 와버렸어. 그때 당시 이제 이 서한 사건을 일으킨 이 장학량이가 연금에서 해제됐거든. 근데 그 인터뷰에 보면은 내가 사랑했던 여인은 뉴욕에 있다. 누구 이름은 안 되고 이렇게 언지시 얘기한 이 하여튼